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초고품격 시간,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7번째 시간인데 77번째에 맞게 탑7으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탑7인데 어떠한 이제 탑7을 할 것이냐? 엘링 홀란 선수가 8경기 만에 14골을 장렬을 시켰어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당 1.75골이거든요. 이대로 만약에 38라운드까지 나간다 하면 66.5골이 나와요. 66.5골. 네, 그러니까 뭐 반올림 시키면 67골. 네네. 물론 이제 뭐 시즌이 진행되다 보면 뭐 이렇게는 꼭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홀란 선수라면은 왠지 그냥 부상만 없이 갈 경우에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워낙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득점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믿기지 않는 활약, 믿기지 않는 광경이죠. 그렇죠. 게다가 홀란 선수가 물론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월드컵을 또 안 뛰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제 다른 선수들은 사실 월드컵 갔다 돌아오면 또 페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홀란 선수는 오히려 푹 잘 쉴 것 같거든요. 한 달 푹 쉬고 재충전해서 박싱대에 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글쎄요, 뭐 67골 혹시 그 이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70골까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홀란 선수가 대단한데, 또 모든 대회 도합으로 하면 11경기에 17골입니다. 이것도 1.75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계산해 보니까 1.55골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요즘 축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홀란 선수의 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 엽기적인 골수를 기념해서 21세기와 20세기에 정말 위대했던 선수들이 터뜨린 단일 시즌의 골수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제 21세기에 단일 시즌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단일 시즌 골을 터뜨렸던 선수 7명을 선정을 하셨고, 저는 20세기 선수로서 이제 7명을 선정을 해서 7위부터 1위까지 어떤 위대한 시즌에 그 골수들이 있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21세기 이명철 해설위원의 7위는 누굽니까? 7위는요. 훈텔라르 선수입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지닌 선수죠. 이 시기는 이제 분데스리가 승격팀이 된 샬케에게 네. 국내 팬분들에게도 뭔가 인상을 좀 강렬히 남긴 시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훈텔라르가 아주 굉장한 골을 넣었던 시즌이 2011-12 시즌인데 전체 대회 48경기 48골을 넣었어요. 오. 네. 평균 경기당 1골. 그렇죠. 게다가 이때 득점력이 대단했던 이유는 라울 곤살레스와 이 훈텔라르 선수가 샬케에서 투톱을 이뤘던 때였죠. 그렇죠. 기록을 찾아보니까 라울과 훈텔라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두 시즌 동안 투톱으로서 듀오를 형성했는데, 라울 선수는 98경기 40골이라고 하고요. 훈텔라르 선수는 83경기 61골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2011-12 시즌이 48경기 48골로 경기당 득점을 1을 채운 시즌이 됐고요. 훈텔라르 선수는 워낙에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골 냄새, 골 감각, 결정력을 지닌 선수인데, 물론 팀마다의 기복이 있었어요. 밀란에서는 좀 아쉬운 커리어도 지냈지만 샬케를 통해서 다시 올라온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일조가 되었고, 네. 샬케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동시에 라울과의 투톱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었다는 생각에서 훈텔라르 선수를 7위로 꼽았습니다. 저의 7위는 이 선수는 일단 월드컵에서 네. 이제 앞으로 48팀 월드컵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일 월드컵 본선 13골 기록한 지스트 퐁텐 선수, 이 기록은 깨지기 어렵겠죠. 근데 이 선수가 월드컵이 열렸던 바로 그 해, 바로 직전 시즌, 네. 57-58 시즌에 스타드 드랭스에서 32경기에 39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것도 득점은 넘어서네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2골. 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올 그 7명은 기본적으로는 경기당 평균 한 골은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말 수많은 위대한 골잡이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밀란의 전설 군나르 노르달이라든가, 아니면 또 브라질의 신축구 황제 우리에게 익숙한 호나우두 선수라든가, 뭐 정말 반 바스텐, 뭐 아주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당 1골 이상인 선수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퐁텐 선수가 32경기 39골 1.22골이고요. 이때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만 26경기에서 34골로
압도적 득점왕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34골이 이제 리그에서 터졌고 나머지 5골은 이제 다른 대회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스타드 드랭스가 좀 전에 이제 샬케 그 의미 있는 트로피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 리그 우승도 하고 프랑스컵 우승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드 드랭스는 이때 이제 더블을 했습니다. 퐁텐 선수의 골에 힘입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곧바로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무려 13골의 아주 기록적인 기념비적인 이제 월드컵을 치렀던 거죠. 그리고 이 퐁텐 선수가 참고적으로 이 스타드 드랭스가 이 시즌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 시즌은 예전의 챔피언스리그 그 당시는 이제 유러피언컵이죠. 유러피언컵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유러피언컵에 나가서 58-59 시즌에 바로 득점왕을 합니다. 10골을 또 터뜨렸어요. 유러피언컵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골수죠. 당시에 또 유러피언컵은 지금처럼 리그가 없고 그냥 바로 토너먼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경기 수가 좀 불리한데 거기서 또 10골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퐁텐 선수의 그야말로 완벽한 전성기. 예전 시절에 득점 기계라고 불릴 수 있었던 선수의 최절정 시즌이 저의 7위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6위 들어보죠. 제 6위는요. 21세기 선수 중에 일단 시작부터 경기당 득점이 한 골이 안 되는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예요. 에디슨 카바니고요. 네. 2016-17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50경기 49골을 터뜨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좀 아깝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선수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이 당시 시기로 봤을 때 2016-17 시즌에 해당되는 대표팀 일정들에서의 골수를 보면 7경기 6골이에요. 여기도 이상하게 경기당 그렇네요. 딱 한 골 부족하네요. 네. 딱 한 골 뭔가 부족한 그런 아쉬움을 좀 남겨뒀는데 근데 카바니 선수가 이때가 어떤 시즌이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팀을 떠나고 에디슨 카바니가 파리 생제르맹의 주포로서 올라섰던 때였어요. 그리고 2015-16 시즌이 끝났을 때 질라탄이 나갔고 2017-18 시즌에는 축구의 어떤 역사의 한을 긋은 네이마르 이적이 있었죠. 네. 근데 네이마르가 오기 전 질라탄이 떠난 이후기 때문에 카바니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이자 아이콘이 된 듯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자원으로 꼽혔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카바니 선수가 오히려 더 파리 생제르맹의 주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아주 올바른 경기 영향력, 확실한 결정력을 뽐냈던 게 이 시기였고요. 놀라운 점은 카바니가 50경기 49골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자르딘 감독의 모나코에게 그렇죠. 리그왕 네. 우승을 뺏기면서 에메리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좀 표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었죠. 물론 에메리는 이후에 비아레알에서 지금은 또 꽃을 피우고 있지만 아스날과 파리에서만큼은 뭔가 애매한 평가를 받았었고 특히 이 시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카바니 선수는 이때 득점력이 그 다음 시즌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2017-18 시즌에 겨울 당시에는 네이마르 선수하고 뭐 페널티킥 차는 데 있어서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2018년 1월에 파리 생제르맹의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서고요. 301경기 200골의 경지. 파리 생제르맹의 최다 득점자로 오르는 데 있어서 특히 한 시즌 49골을 넣었던 2016-17 시즌의 공헌이 아주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6위는 이제 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엘링 홀란 선수와 더불어서 많이 이제 앞으로 인구에 회자될 것 같이 제가 확신하는 선수예요. 에버튼 레전드 딕시 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927-28 시즌 이때는 그러니까 뭐 월드컵도 없고 네네. 뭐 유로피언컵, 뭐 챔피언스리그도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시기에는 사실은 잉글랜드 리그가 굉장히 세다고 우리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축구 종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잉글랜드가 다른 여러 세계로 이제 축구를 전파시키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시기면은 잉글랜드 리그만큼 번성한 곳은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 27-28 시즌에 에버튼에서 41경기 뛰어서 63골을 넣었는데요. 이 가운데 리그에서만 39경기 60골입니다. 물론 지금과 리그 경기 수는 다르죠. 벌써 39경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1.538골이거든요, 경기당. 근데 이제 홀란 선수보다 작아요, 숫자가. 아직은 그렇죠. 네. 홀란 선수 아까 1.75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홀란 선수가 이대로의 페이스라면 67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잉글랜드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만 갖고 얘기할 때는 알란 시어러, 앤디 콜, 모하메드 살라 이 선수들이 아마 그 홀란 선수와 더불어서 언급이 될 텐데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로 개명하기 전에도 잉글랜드 일부 리그는 일부 리그 아닙니까? 네. 전체 잉글랜드 일부 리그 역사에서는 딕시 딘 선수가 60골이 이게 단일 시즌 리그에서 최다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3골 더 붙여서 그 시즌에 모두 총 63골을 넣었던 선수죠. 그런데 잉글랜드 전체 역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60골 다음에 2등이
49골입니다. 49골이요. 50골대가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60골이 있고 이제 40골대는 좀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미 그리브스라든가 뭐 첼시와 토트넘 레전드인 뭐 그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뭐 아스날에도 있어요. 테드 드레이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40골대가 있는데 50골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 축구에서 그럼 엘링 홀란이 딕시딘에게 얼마나 근접할 거냐? 아니면 혹은 딕시딘을 넘을 수 있을 거냐? 지금 페이스대로면은 넘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이제 이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 어쨌든 이 당시에 딕시딘에 힘입어서 에버튼이 사실 리그 우승 많이 한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9차례나 리그 우승을 한 팀인데 이때도 이제 리그 우승을 또 딕시딘 선수에 힘입어서 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뭐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피언컵이 또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그 다음 시즌에 뭐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세계 축구 역사 초창기에 기념비적인 골수를 달성한 선수고 아직까지도 잉글랜드에서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홀란 그리고 딕시 과연 이 대결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앞으로 흥미롭게 기사에 언급이 될 겁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의 5위. 제 5위는요. 같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꼽았습니다. 네. 카바니 선수를 설명할 때 그 전 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마지막 시즌이 있었다는 언급을 드렸는데 이때 질라탄이 2015-16 시즌 51경기 50골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당 평균 득점 1에 딱 한 골이 모자른 어떤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리그왕에서 38골을 넣었고요.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에 올랐고 당연히 리그왕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 전 시즌에는 득점왕 타이틀을 빼앗겼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리그왕에서의 세 번째 득점왕 타이틀이 되었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 당시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되었는데 2년 뒤에 이제 에디슨 카바니가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확실히 부유한 구단이 되고 더 유럽 어떤 정상의 구단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지만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군의 구단으로까지 올라섰는데 뭔가 초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질라탄 선수였어요. 질라탄이 또 그 상징적인 어떤 영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징성, 팬들의 애정, 선수 본인의 어떤 그 특유의 캐릭터까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상당히 많은 사랑을 보냈던 선수가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였고요.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마지막에 팀을 떠날 때 홈팬들에게 많은 기립박수를 받고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질라탄 선수도 카바니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유럽 전체에 있어서도 단일 시즌 기록을 남길 만한 아주 대단한 시즌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5위는 세계 축구의 원조 거장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입니다. 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선수는 요거는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선수는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 만능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0년대의 요한 크루이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전체적인 팀 자체를 조립하고 엄청난 또 활동량으로 뭐 수비에도 도움을 주고 그야말로 육각형을 넘어서 뭐 팔각형 그 이상이 되는 네. 선수였다는 거를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고 이 선수가 56-57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43경기에 43골 기록입니다. 딱 1.0골입니다. 이 시즌에 유로피언컵 우승을 했어요. 유로피언컵에서는 7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제 라틴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한두 번 하고 없어진 대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라틴 유럽의 축구 강국들의 또 챔피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가 이제 여러 해 진행됐던 적이 있는데 라틴컵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했고 라리가에서는 30경기 31골로 디 스테파노 선수가 압도적인 득점왕이 됐었고 그 해에 발롱도르를 거머쥐었으니까 유로피언컵 우승, 라리가 득점왕 그리고 라틴컵 우승 발롱도르까지. 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디 스테파노라는 거장에게조차도 이 시즌은 완벽한 시즌이었다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의미에서 저는 디 스테파노 선수의 43골 시즌을 5위로 놨습니다. 자,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4위 들어보겠습니다. 제 4위는요. 4위부터는 이제 소개드릴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고요. 2015-16 시즌 59골을 터뜨렸죠. 공격 포인트를 이때 81개를 쌓았고요. 네. 리그에서의 공격 포인트만 66개. 66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아레스 선수가 워낙에 아약스, 리버풀 거치면서 계속 대단한 선수였지만 맞습니다. 이때가 커리어 하이 시즌이죠. 가장 대단했죠. 네, 이때만 해도 특유의 그 속도, 몸놀림, 민첩함이 가장 절정에 달해 있던 때였고
이후에는 부상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나 어떤 민첩성이 조금 깎이는 면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16 시즌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달성하고 2015-16 시즌은 메시 선수가 잔부상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시즌 초반도 그랬고, 근데 그럴 때마다 수아레스 선수가 네이마르와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바르셀로나의 이 환상적인 시즌을 좀 이끈 바가 있었었죠. 90분당 기대 득점이 1.02, 기대 도움이 0.38이었다고 하고, 라리가 역사상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최초의 사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2018년에 리오넬 메시가 다시 달성을 하긴 했지만 수아레스가 먼저 달성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리그 총 기대 득점이 35.83골이었는데 실제 수아레스의 리그골은 40골이었습니다. 오, 네, 기대 득점을 무려 거의 5골 가량 뛰어넘는 실제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데포르티보전의 4골과 3개의 도움, 그리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가 헤타페전, 빌바오전, 셀타전, 히혼전, 그라나다전, 클럽 월드컵의 광저우전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포르티보전까지 포함을 해서 해트트릭도 무수히 많았고 경기 영향력, 도움, 득점까지 모두 다 가능했던 게 이 시기 바르셀로나의 수아레스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엘링 홀란 선수가 그 절반은 벌써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진짜 혼란이 왜 어느 영상마다 다 해자가 되는지가 지금 시즌 이유가 드러나요. 초반인데 그쵸? 절반은 벌써 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수아레스는 활약을 잘했지만 바르셀로나에게 아쉬웠던 건 트래블, 클럽 월드컵 병행,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의 MSL에 대한 의존증까지 좀 더해진 결과 후반기 때는 페이스가 좀 떨어졌죠. 하지만 이 시기 2015년 특히 가장 물올랐던 바르셀로나의 결정력, 특히 수아레스의 그 아주 떼어놨던 경기력과 결정력이 생각이 나서 이 시기는 지금도 팬들에게 많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4위는 1967-68 시즌 벤피카에서 35경기 50골을 기록했던 에우제비우 선수. 네, 에우제비우 선수는 사실 뭐 옛날 선수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요즘 홀란 선수가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에우제비우 선수의 화면들을 보면 정말 파괴적인 게 느껴지죠. 그 정도로 이제 에우제비우 선수도 특히 60년대에는 정말 펠레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면서도 에우제비우가 또 유럽에서는 또 펠레에 비견되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찌됐건 이때 리그에서만 24경기에 42골. 이것도 혹시 또 포르투갈 리그라고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벤피카가 60년대에 유러피언컵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2번을 하고 준우승을 3번을 했거든요. 결승에만 벤피카가 5번을 갔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벤피카는 지금 벤피카도 잘하지만 그때 벤피카는 또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유럽 대륙으로 놓고 봐도 수익급의 팀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리그에서 42골이고 유로피언컵에서 6골을 터뜨렸는데, 아쉽게도 유로피언컵에서는 그 조지 베스트, 데니스로, 보비 찰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승을 해서 이때가 이제 3번째 준우승, 60년대 이제 3번째 준우승을 차지해서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에우제비우 선수의 정말 전설적인 커리어 가운데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고요. 물론 이제 에우제비우 선수가 64-65 시즌에는 48골 기록도 있고요. 63-64 시즌에는 46골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약간 나이가 더 들기는 했지만 67-68을 때 50골을 터뜨렸다는 것은 에우제비우라는 전설에게는 또 아주 기념비적인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가 꼭 포함을 시키고 싶었고요.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3등 듣겠습니다. 2014-15 시즌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2013-14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고, 포르투갈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을 하고, 호날두가 2014년 여름부터 분노의 활약을 했죠. 이때 그 득점력이 꾸준하게 이어졌었는데, 세비야를 상대한 슈퍼컵에서부터 2골을 넣으면서 2대0의 승리에 이제 견인을 했었고요. 라리가 총 기록은 35경기 48골과 기사사에 따르면 17개의 도움까지. 2012-13 시즌에도 이제 60골을 넣었었는데 2014-15 시즌에는 더 많은 골인 61골을 터뜨렸었어요. 라리가만 하더라도 48골이면 대단한 거죠. 이 기록은 네. 사실 혼란이 지금 득점 페이스가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 많은 언론이나 팬들이 그래도 40골은 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좀 표하고 있기는 하죠. 40골을 넘은 선수들이 몇 명 있죠? 네, 21세기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워낙 신기에 도달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도전하는 입장에 있는 혼란에게는 그래도 설마 40골을 넘겠어? 라는 시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벌써 한 3분의 1은 했는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골을 넘는 순간 정말 혼란이 앞서 얘기했던 선수들에게 분명 야성에 도전할 수 있는, 물론 넘어섰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야성에 도전할 수 있는 대단한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기록은
공식전 포함해서 결국 40골을 넘을 수 있는지, 리그에서까지 40골을 넘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호날두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공식전 11경기 연속골을 이때 터뜨렸는데 엘클라시코를 포함한 해트트릭이 2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4골을 터뜨린 경기도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11경기 20골, 이 공식전 11경기 연속골이었는데 이때 20골을 터뜨렸어요. 말라가전에 이제 그 연속 득점이 깨졌는데 그 말라가전마저도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2대1 승리에 견인을 했었고요. 세이타비고전에 해트트릭을 하면서 라리가 통산 200골을 최단 시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호날두 선수는 라리가 300골 경제에 오르게 됐고요. 2014년 말, 이 시기 중간이었죠. 2014년 말에 발롱도르를 수상했고 전반기에만 리그 25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라나다전에는 한 경기 5골을 터뜨려서 9대1 승리를 견인했고 막판 4경기 중 3경기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호날두의 이런 역대급 시즌 기록을 줄줄이 읊어드렸지만 팀으로서의 결말은 사실 그전 시즌에 비하면 아쉬움이 좀 짙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알 마드리드는 UEFA 슈퍼컵과 중반기에 있었던 클럽 월드컵 우승만 차지했고 라리가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는 라이벌팀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네, 이때도 그 다음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도 2014-15 시즌 후반기 때는 클럽 월드컵 병행 빡빡한 일정에 따른 체력적인 부하가 좀 있었고 코파델레이 1은 탈락, 챔피언스리그는 준결승에서 유벤투스에게 탈락. 물론 그때도 호날두는 준결승 1, 2차전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경우도 승점 2점 차로 바르셀로나에게 밀려서 결국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어쨌든 팀의 결말은 아쉽지만 호날두는 얼마나 대단한 페이스를 이 시즌에 자랑했는지 득점수 61골만 보더라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라리가 승점 차도 그 정도면 상당히 작았던 거예요. 2점 차. 네, 바르셀로나가 MSN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맞아요. 게다가 호날두는 이때 막판 4경기 중 3경기에서 또 대단한 활약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분명 호날두에게 또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경기력적으로 보는 재미는 좀 있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골하면은 메날두와 그 레반 어쩌고 하는 선수죠. 네네. 네. 그 이제 슬슬 3등 되니까 벌써 지금 한 명 민박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네네. 네, 하여튼 나왔고 저의 3등은 펠레입니다. 펠레. 네, 뭐 설명은 필요 없죠. 네. 펠레의 어떤 시즌이냐면 펠레가 세계 축구에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했던 바로 그 시즌입니다. 만 17살 1958 시즌 네. 산토스에서 46경기에 66골을 넣었어요. 46경기 66골. 요게 1.435골 나오더라고요. 경기당 평균. 그런데 이 1958년은 이제 산토스에서 뭐 뛴 것도 있지만 중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는데 거기서 펠레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뭐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17살 소년이 월드컵에서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면서 전에 이명철 해설위원과 아마 그런 월드컵 기록에 관한 네. 편도 한번 했지만 특히 최연소에 관한 여러 가지의 기록을 펠레 선수가 이때 다 세웠죠. 그러니까 그 월드컵이 있었던 전후에서 58년에 66골을 클럽에서 넣었는데 이게 21세기에도 조금 언급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펠레 선수가 66골에다가 월드컵 본선 6골에다가 다른 국가대표 경기 3골까지 해서 58년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라고 그러죠. 한 해에 75골 넣었었거든요. 클럽과 대표팀을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 기록이 나중에 누구에게 의해서 깨지냐면 게르트 뮬러에게 깨집니다. 게르트 뮬러가 한 해에 10골 더 추가해서 85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기록이 나중에 누구에 의해 깨지냐면 2012년에 우리가 모두 알만한 그 사람에 의해서 깨지거든요. 리오넬 메시 선수가 75 넘고 85 넘고 91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은 약간 양쪽이 이제 섞여 있게 되는데,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냥 58 시즌이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클럽에서만 펠레가 넣었던 66골. 근데 이게 왜 3등밖에 안 될까? 브라질은 지역 리그 골수가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캠페오나투 파울리스타, 이게 상파울루 지역 리그인데 물론 여기 강팀들이 있습니다. 상파울루, 산토스, 코린치안스, 파우메이라스 이런 강팀들이 있는데 그 대신 이 팀들보다 훨씬 약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 리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감점을 시켰어요. 사실은 펠레가 17살 때 등단하던 시즌에 66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굉장히 기념비적이라서 웬만하면 1등 주고도 싶었는데 네. 지역 리그 골을 너무 쳐주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가 들어올까 봐 어쨌든 저의 3등은 펠레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2등은 아마 그 선수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2등. 2위는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고요. 네. 2019-20 시즌 55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개인의 이전 최다골은 2016-17 시즌 47경기 43골이었는데
이제 그 기록을 넘어서 12골을 더 넣은 55골의 시즌이 2019-20 시즌이었죠. 그리고 발롱도르를 타지 못한 시즌. 네. 타지 못한 해. 네. 어쨌든 73.5분마다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첫 11경기 모두 득점을 터뜨려서 분데스리가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고요. 8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경기 연속 득점을 했는데 이때 무려 20골을 터뜨렸었죠. 초반부터 기세가 대단했고 심지어 이때는 코바치 감독이 있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코바치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한지 플릭이 중간 감독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한지 플릭이 팀을 트래블로 이끌게 되죠. 레반도프스키는 이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까지 포함을 해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승 이전까지 9번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2019-20 시즌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3월부터 거의 5월 말, 6월 초까지 리그가 중단이 되고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7월 중순까지 리그가 쭉 진행이 됐다가 그 이후 여름에 한 달 동안 챔피언스 리그를 빠르게 좀 진행을 했죠. 토너먼트가 단판전으로 진행된 것도 기록상의 고려가 좀 되었지만 이때의 페이스는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가 단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 수가 적어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38라운드 있는 리그에 비해서는 분데스리가 생활을 길게 했으니까 거기서도 약간 손해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분데스리가는 20팀이 아닌 18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34라운드까지 치르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만약 챔피언스 리그가 좀 더 정상적으로 열렸던 시기였고 그러면서도 리그의 어떤 그 경기 수가 조금 더 많았던 상황, 정말 38경기에 선이 맞춰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은 충분히 해볼 법합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일정에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의 피로도가 어쩌면 더 가중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어떤 축구 팬으로서의 상상을 하게 만드는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시기인 것 같고요. 무득점 경기가 이때 9경기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38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는 공식전에 포함한 기록이고요. 5시즌 연속으로 이때 모든 대회 40골을 달성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55골을 터뜨렸다는 점. 이게 이때 레반도프스키의 가장 굉장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지금 홀란 선수에 약간 가려서 그런데 네. 유럽 통틀어서 홀란 다음 가는 페이스거든요. 맞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에이스죠, 지금. 놀랍습니다.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록. 그렇습니다. 네. 네. 저의 이제 2등은 레반도프스키의 분데스리가 원조 선배 게르트 뮬러 선수입니다. 네, 게르트 뮬러 선수의 사실은 게르트 뮬러 선수가 그 나중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41골로 이제 깬 그 분데스리가 골 기록 그 40골이었거든요. 게르트 뮬러 기록이. 그런데 그 40골을 기록했던 시즌은 7172 시즌인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시즌은 7273 시즌이에요.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골수는 그 전 시즌에 비하면 4골 줄어서 36골이 됐는데 그 대신 유러피언컵에서 무려 11골을 터뜨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압도적인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저는 요걸 좀 크게 봤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40골 터뜨렸다는 시즌이 있잖아요. 분데스리가에서. 그 시즌에는 바이에른이 챔피언스리그 클럽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커비너스컵 클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클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까지 골이 많이 터졌던 시즌을 저는 선택하다 보니까 7172가 아니라 오히려 7273 시즌이 됐고 요 시즌이 또 독특한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리가 포칼이라는 대회가 진행됐던 적들이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리그컵 성격도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슈퍼컵 성격도 있었던 그런 대회인데 그러니까 계속 오래 했던 대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 때는 요 시즌에는 그 올림픽 관련으로 좀 리가 포칼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12골을 넣어서 이때 공식 모든 대회에서 게르트 뮬러가 7273 시즌에 49경기에 66골을 터뜨렸거든요. 요게 이 득점 기계 선수에게 있어서도 바이에른 뮌헨 커리어 하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전 시즌이 사실 조금 더 유명하기도 한데 저는 그냥 리가 포칼이 또 골수를 추가시켰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11골을 저는 굉장히 크게 봐서 66골을 터뜨렸던 7273 시즌을 선정을 했어요. 만약에 7172 시즌으로 선정하게 되면 분데스리가 골은 늘어나는데 그 대신 총 골수가 50골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왜 이왕이면은 게르트 뮬러니까 66골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는 7273 게르트 뮬러가 2등입니다. 자, 1등은 그 선수죠? 네, 그 선수입니다. 자, 어떤 선수냐면요. 무려 단일 시즌 1년이 아닙니다. 단일 시즌 73골을 터뜨린 선수가 있습니다. 60경기 73골. 모두가 알고 있는 2011-12 시즌의 리오넬 메시입니다. 지금 홀란 선수가 그건 이제 모든 대회 토탈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11경기 17골이거든요. 네. 73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록은 정말 제가 앞으로 축구를 보는 동안에도 누가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회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도 높은 곳까지 가야 되고 네. 팀이
컵 대회 이런 거 다 높은 데까지 가야 되고 정말 부상도 별로 없이 없어야죠. 네. 리그 거의 풀로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홀란 선수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리그 골은 아까 67골까지 페이스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73골 되려면 6골만 더하면 73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뭐 FA컵 뭐 이런 데서 홀란 선수는 페이스로만 보면은 가능은 하죠. 정말 페이스로만 봤을 때. 페이스로만 보면 가능은 해요. 근데 그 남은 시간 동안의 꾸준함과 활약 여부가 어떻게 긁힐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주제의 네. 전체 주인공은 사실 혼란이기 혼란이죠. 때문에 자꾸 네. 이제 혼란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약에 이번에 혼란이 이루게 된다면 모든 축구 팬들이 메시의 활약을 라이브로 보면서 이 기록이 내 생전에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모두가 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11년 만에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어떤 도전이 아닐까 싶고요. 메시 선수는 앞서 언급드린 호날두 선수의 61골도 대단했지만 이보다도 대단한 12골을 더 많이 넣는 활약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전 4골, 리그 50골을 넘기는 순간이었고요. 이게 단일 시즌 라리가 최초로 리그에서 50골을 넘긴 선수가 되었고 유럽 5대 리그 98팀 중에 61팀보다도 메시의 한 명의 골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2011-12 시즌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고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레버쿠젠전에 5골을 터뜨렸죠. 이때 한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한 경기 5골을 넣은 최초의 사례가 남게 됐고요. 2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8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8경기 18골. 이 기간 동안 발렌시아, 아틀레티코, 레버쿠젠을 상대로 3경기 10골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레버쿠젠전에 5골의 지분이 상당하긴 했었죠. 29개의 도움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물론 기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셜한 기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기사마다 29개 정도의 도움에서 오차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공격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요. 102개가 되고요. 한 시즌 공격 포인트 102개. 옵타에서 집계한 2006-2007 시즌 이후 옵타에서 집계한 이래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 단일 시즌 최다 도움과 타이라고 합니다. 옵타 기준으로는 이 시즌 메시의 도움이 29개의 도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첼시의 후안 마타가 2012-13 시즌에 똑같은 도움수를 기록해서 최다 도움수 타이를 이루게 된 게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만 엽기적인 게 아니라 도움 숫자도 엽기적이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2015-16 시즌 루이스 수아레스처럼 리그에서 도움만까지 탔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기록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전체 대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메시는 1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굳이 비결들까지 꼽아봤는데 일단 0번째 비결은 메시가 너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전제를 깔아야 되고요. 첫 번째 비결은 그 중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타고난 감각이 매우 빛났습니다. 다이렉트 프리킥 3골이 있었는데 다이렉트 프리킥을 제외하면 박스 밖에서 터뜨린 골이 한 골밖에 없어요. 오, 그랬어요? 73골 중에 다이렉트 프리킥 골 3골 그리고 박스 밖 중거리 슛골이 1골. 메시 선수가 거의 대부분 박스 안에서 얼마나 일취월장한 대단한 아주 말도 안 되는 박스 안의 감각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 비결은 일단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많은 골을 넣으려면 부상도 없어야 되고 많은 경기를 나와야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60경기 뛰었고 5221분을 뛰었으며 328개의 슈팅을 기록했대요. 60경기? 네, 이게 모두 메시의 모든 커리어 중에서 단일 시즌 가장 많은 경기, 가장 많은 출전 시간, 가장 많은 슈팅 시도 횟수를 기록한 시즌이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 비결은 동료의 지원인데 다니 알베스 선수가 10개의 도움을 메시 선수에게 주었다고 하고 이니에스타 7개의 도움, 세스크 파브레가스 6개의 도움, 아드리아누 5개의 도움, 페드로 4개의 도움. 물론 이제 레버쿠젠전에 도움을 준 선수들도 여기에 좀 유리하게 찍혀 있겠지만 알베스 선수의 10개의 도움, 이니에스타의 7개의 도움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년 연속으로 이때 발롱도르를 수상했고 막상 팀은 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첼시에게 패해서 4강 탈락. 이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메시의 경이로운 활약이 터졌던 때 바로 2011-12 시즌입니다. 네. 게르트 뮬러, 에우제비우, 뭐 펠레, 디스테파노 다 제치고 1위가 누구냐? 네. 이거는 좀 감성적인 거일 수 있는데 페렌치 푸스카스 선수로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골하면은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푸스카스 선수 아닙니까? 개인 능력도 개인기도 굉장히 탁월한 선수였죠. 뭐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그리고 팀 공격을 또 조립할 줄도 압니다. 근데 다만 이제 디스테파노와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또 조립에 좀 더 주요한 역할은 이제 디스테파노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정말 아주 만능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는 푸스카스 선수가 59-60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36경기 경기 수가 좀 적다 싶잖아요. 네. 그런데 47골이에요. 그러니까 1.3골이 역시 넘습니다. 경기당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푸스카스 선수 이 시즌을 1위로 지목한 이유가 일단 유러피언컵 12골이에요. 압도적 득점왕. 근데 당시에 득점 2위가 이제 8골 넣은 선수인데 디스테파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선수가 한 명은 12골, 한 명은 8골을 넣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리고 이때 전설로 남은 결승전이 있거든요. 정말 기념비적인 레알 마드리드의 5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5960 시즌에 레알 대 프랑크푸르트의 결승전에서 7대3 경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승전 역사상 굉장히 인구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푸스카스 4골, 디 스테파노 3골. 이때 푸스카스 선수가 나이가 만 33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나이에 라리가에서 25골 역시 득점왕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12골 역시 압도적으로 득점왕 차지했고 그러면서 36경기 47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이제 푸스카스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도 44골을 터뜨리고 또 그 다음 시즌에도 40골을 터뜨려요. 그래서 3시즌 연속 40골대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골수가 높은 시즌이 이 시즌이었고 이 시즌은 유럽 축구 클럽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레알의 5연패가 완성이 되던 시즌임과 동시에 결승전에서 아마 다시 나오기 힘든 한 명이 4골 넣고 또 다른 한 명이 3골 넣었던 그런 레알 마드리드의 피날레를 어떻게 보면 그 5연패의 피날레를 장식한 그런 의미에서 푸스카스가 경기당 1.31골을 터뜨렸던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푸스카스를 한번 1등을 주고 싶었어요. 상징적인 이 의미가 골에 있어서. 네. 네.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의 21세기 위대한 시즌, 위대한 단일 시즌, 엄청난 골수를 장렬시켰던 선수들 그리고 저의 또 20세기 선수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77번째 원투펀치 레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